내가 암이라니? 며느리 미경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마치 저녁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내내 제겐 며느리라는 단어가 버겁고 불편한 존재였던 미경 씨.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로 심각한 소식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라고 합니다. 나름 인생의 굴곡을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 미경 씨만큼은 제 삶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미경 씨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그날부터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오던 날 눈매는 순해 보였지만 어딘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죠. 저는 늘 집안의 규율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소위 자기 주장이 강한 요즘 젊은이와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살림하는 방식부터 아이들 교육까지 사사건건 제 방식과는 달랐고 그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니,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 맞지. 저의 충고는 미경 씨에게 잔소리였고 간섭이었나 봅니다. 미경 씨는 점점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런 미경 씨가 저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조그마한 오해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저희 사이에선 불신과 미움의 깊은 골이 패여 버렸습니다. 특히 아들과 미경 씨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 잔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귀한 첫 손주였기에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제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춥니리? 덥니? 하면서 제가 직접 안고 토닥거렸고 젖병 소독부터 기저귀 가는 방법까지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듣기만 할 뿐 제 방식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기 옷은 제가 골라주는 것보다 유행하는 브랜드를 선호했고 이유식도 제가 직접 만든 유기농 재료 대신 시판 제품을 고르는 시기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것이 애를 망치려고 한다며 속으로 불평했고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뒤로도 명절이면 미경 씨는 꼭 친정에 먼저 갔다가 저희 집에 왔고 제사 준비에는 항상 소극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며느리를 흉보는 저에게 어휴,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네요 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집안에 잘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며 미경 씨를 미워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과 미경 씨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에 제 마음속에는 늘 서운함과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서툰 세월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들은 켜켜이 쌓여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고부 갈등은 미경 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숱한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한 맺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그 상처들이 다시 저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신보였을까요? 어쩌면 저는 며느리를 통해 저의 젊은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제 기대와는 다른 사람이었고 저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듯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더욱 나를 세웠습니다. 이런 저의 왜곡된 시선 때문에 미경 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저의 아들은 늘 그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저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은연중에 미경 씨에게 서운함을 드러냈고 미경 씨는 그런 저의 눈빛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제 속마음을 알아줄 리 만무하고
그저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쩌면 미경 씨도 저를 보며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속에서 쌓인 응어리는 대화 단절을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변했고, 그것은 마치 오랜 덩굴처럼 우리 관계를 칭칭 감싸고 말았습니다. 간혹 아는 지인들이 요즘은 전화 운세 같은 것으로 고부 갈등을 상담하기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 가방 제조업을 하며 몸을 혹사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밤늦도록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재봉틀을 돌리며 바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늘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저의 아들을 내조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경 씨를 모질게 대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두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며 방황할 때도 미경 씨는 늘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또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간 쌓인 미움의 골이 너무 깊어 며느리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자신에게 실망했지만 한번 굳어진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명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담도암이라는 진단,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제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건강하게 손주들을 챙기던 미경 씨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미경 씨가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차갑고 매정한 시어머니였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는 30년 동안 제 아들 곁을 지키고 우리 집안을 묵묵히 지탱해온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옅은 미소와 묵묵한 순종이 이제 와서야 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그 고집스러움조차도 어쩌면 그녀의 강인함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앓는 병은 저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잔인한 미움을 비로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위독하다는 소식 앞에서 30년간 쌓였던 미움과 원망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이 위태로워진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아픔을 저의 아픔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달은 회한이었을까요? 미경 씨의 담도암 진단 소식은 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30년간 쌓였던 미움과 원망은 그 병명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고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매정했는지 후회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미경 씨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 그녀에게 제가 줬을 상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얼음 벽 속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모든 것을 저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한 번도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바랐던 며느리의 모습만을 강요하며 그녀의 개성과 마음을 무시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미경 씨가 단 한 번도 제게 대들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버텨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원망이 아니라 체념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미경 씨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제는 멈출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미경 씨는 앙상한 어깨를 드러낸 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병원복 사이로 드러난 가녀린 몸은 지난 세월, 저의 강요와 잔소리에 짓눌려 온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마주한 미경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순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턱까지 차올랐지만 울음 때문에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제 말 속에는 걱정과 슬픔뿐 아니라 지난 세월 미경 씨의 고통을 외면했던 저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원망이나 미움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체념과 깊은 아픔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가 억눌렸던 수도꼭지가 터지듯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미경 씨의 침대 옆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힘없는 그녀의 손을 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억누르고 외면했던 저의 잘못과 후회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젊은 시절, 제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혹독한 고통이 그대로 되풀이될까봐, 아니 어쩌면 제가 받은 고통을 누군가에게 되갚아주고 싶었던 이기적인 마음으로 미경 씨에게도 똑같이 엄하게 대했던 못난 행동들까지도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잔인한 자아가 되어 그녀를 괴롭혀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제가 고통스러웠다고 며느리에게 짐을 지우며 그저 저의 그늘 아래 두려고만 했음을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한평생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시집살이의 서름이 미경 씨에게 고스란히 전이 되었음을 깨달으니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고 미웠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는 가만히 저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아무런 비난의 말도 원망의 눈빛도 없이 그저 조용히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는 30년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저 한없이 여리고 아픈 두 여인이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인간의 깊은 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외면했던 사랑과 이해가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야 비로소 찾아오다니.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며 미경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그녀의 식사를 챙기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색했던 대화는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미경 씨는 제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갔고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건 왜 먹니? 이런 건 건강에 안 좋아. 라고 잔소리를 퍼부었겠지만 이제는 어휴,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 이거라도 좀 먹어보렴. 하고 한마디라도 더 다정하게 건넸습니다.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할 때 가방 만드는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수많은 실패, 그리고 성공의 과정들을 들으면서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노고와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미경 씨의 이야기, 그녀가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가면서 저의 마음은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불신은 사랑과 포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벽을 세우는 대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더불어 제 안에서는 그녀를 향한 진정한 연민과 깊은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연부를 외웠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미경 씨의 손을 잡고 별일 없을 거야.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들과 함께 미경 씨를 기다리며 저는 진심으로 그녀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저희 가족 곁에 오래도록 함께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수술이 길어질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제 심장은 발이 묶인 듯 뛰쳐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1시간이 한 달 같았고 2시간은 1년 같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수없이 되뇌며 이젠 정말로 미경 씨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미경 씨가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간절하고 뜨거운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미움을 넘어선 사랑의 눈물이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관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후 미경 씨는 아직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 고부는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미경 씨의 보양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함께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미경 씨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손주들도 변한 할머니와 엄마의 모습에 놀라워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안 분위기를 신기해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냉랭한 기운을 느꼈는지 늘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뛰어놀곤 했습니다. 아들도 고된 중간자 역할을 벗어나 한숨 놓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족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샘솟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느냐는 것을 저는 미경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꽃피운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30년의 갈등은 암이라는 비극 앞에서 극적인 이해와 용서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